기본 인식은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일본 덕분에 근대화됐다. 일본 덕분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이건 일본이 조선 식민지 할 때 조선은 스스로 문명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조선은 망하고 일본이 문명화 시켜줘야 된다. 이게 이 가스라이팅의 원형이에요.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친일파 청산을 우리가 못하면서 친일파들이 자신의 친일 행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살아남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뉴라이트와 함께 부활했는데 그 인식이 그대로 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윤 대통령 본인도 여기 완전히 포섭돼서 일본 이익을 우리 이익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일본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은 일본의 이익이 곧 우리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이익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최근 100년 동안 한일 관계에서 일본 이익이 곧 우리 이익이 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일본 식민 지배도 그 껍데기는 상호 조약의 형태로 이루어진 거예요. 상호 이익이 된다면서. 그리고 그 시절 친일파가 맨날 했던 말이 일본 이익과 한국 이익이 같다는 거고 군사적으로는 조선과 일본이 힘을 합쳐야지 러시아 같은 외세로부터 조선을 지킨다는 거였어요. 지금 윤 대통령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대 무역 수지 적자국이 일본이고 대일본 무역 적자가 단 한 번도 플러스가 된 적이 없어요. 언제 일본의 이익이 곧 우리의 이익이 됐습니까? 일본과 우리가 제로섬이 아니라고 해놓고 지금 윤 대통령이 하는 결정들은 다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들이에요. 강제동원 해법도 일본 우익이 주장하는 그대로고 지소미아나 WTO 철회나 술 규제 해제도 일본 이익입니다. 우리가 일본 물건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용인 반도체 단지에 일본 소부장 업체들 대거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갑자기 일본 소부장 업체들 유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시죠.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최고의 반도체 혁신 기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걸 마치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결정이냐 했는데 이걸 하려고 그랬는지 작년에 소부장 특례 보장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전액 삭감했어요. 전액. 불화수소 수입액 같은 경우는 66% 감소했고 그리고 EUV 레지스트는 일본산 사실상 다 수입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 수출 규제할 때 소부장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 육성하려고 만든 예산들 중에 하나 전액 삭감하고 펀드도 소부장 예산 절반 깎아내고 중소벤처의 소부장 예산도 삭감했어요. 그런 지원에 힘입어서 대일 의존도가 작년에 역대 최저 수준 15.9%가 그렇게 낮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우리 소부장 업체들 관련 예산을 깎고 일본 소부장 업체를 국내 유치해요? 이게 일본 소부장 업체 좋은 거지 우리 소부장 업체에 좋을 일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제로섬이 아니다. 이게 우리한테 이익이라고 말하잖아요. 일본 이익과 우리 이익을 그냥 다 섞어서 혼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대일 무역 적자가 더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 달 20일 동안 무역 적자 62억 달러거든요. 이번 해 올해 1월부터 누적된 걸 따지면은 421억 달러입니다. 벌써 작년 절반이 넘어왔어요.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대일 무역 적자가 더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 와중에 미국은 삼성, SK, 중국 생산 5% 이상 못 늘리게 결정했잖아요. 네, 미국 보조금 받으면. 그러면서 중국과 무역 수지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이 우리 반도체 절반 소화하는데 중국 적자도 계속 쌓여가요. 수출 줄어들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적자 아니에요, 적자. 삼성전자가 언제 적자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적자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일본은 이미 충분히 사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목도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무슨 혜택으로 보답을 해요. 일본은 단 한 번도 식민 지배를 그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일본은 식민 지배가 조선 근대화 시킨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강제징용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선유상을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계속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본이 혜택으로 상호 이익이 되고 일본이 우리한테 혜택으로 보답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이 호응할 거라고 하는데 일본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저제세로 나가니까 일본에서는 거꾸로 이제 한국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그런 주장들이 계속 나와요. 일본 최대 출판사인 고단샤가 내는 주간지 있어 현대 비즈니스라고. 그 현대 비즈니스 이번 주 기사가 내용이 뭐냐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고 위안부, 징용공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해서 일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그 죄가 무겁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우익들은 한국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앞에 한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를 틀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했잖아 이미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과를 이제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바보짓 하는 동안에 시진핑은 러시아 가서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 얘기하고 기시다는 또 그제 인도 갔다가 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만나러 갔어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한미일만 반복하면서 미일 동맹 하부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일본 꼬붕이 된 거거든요. 전혀 변수가 아니니까 국제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윤 대통령 임기 끝나면 이 내용들 다 역사책에 기록될 겁니다. 영원히.